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드라마죠. 화려한 날들 7화와 8화입니다. 아, 네. 정말 화제의 중심에 있는 드라마죠. 네, 저희가 이제 제공해주신 여러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요. 이 최근 회차들의 핵심 사건들, 그리고 인물들 사이의 뭐랄까, 미묘하고도 격렬한 감정선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폭풍 같은 전개였죠, 진짜.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서 그동안 묻혀있던 과거의 상처라든가 또 가족의 비밀들이 수면 위로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돌아와서 느닷없이 은호 카페 창고에 그냥 눌러앉은 지어부터 시작해서요. 아, 그 장면 정말. 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성재와의 날선 신경전,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원이랑 영라의 관계 변화까지 진짜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네네. 자, 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들, 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가 보죠. 좋습니다. 특히 그 각 인물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심리, 그리고 그게 앞으로의 관계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요. 여러분이 혹시 놓쳤을지도 모르는 그런 의미까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역시 지어의 귀환이죠. 그렇죠. 가장 큰 사건이었죠. 결혼식 파투 이후에 자취를 감췄다가 완전히 지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냥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온 게 아니죠. 은우가 매니저로 있는 그 카페 창고에 사무실 겸 숙소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오늘 여기서 자려고 이러면서요. 네.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터의 공간까지 막 비집고 들어오니까요. 네. 은호가 제정신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자겠다는 거예요? 라면서 격하게 반응하는 거. 와, 그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단순히 화가 났다기보다는 그간 쌓여온 상처, 배신감, 그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받는 느낌?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의 태도가 정말 뻔뻔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태연해요. 맞아요. 너무 당당하죠. 갈 데가 없다, 다른 데서 잘 돈도 없다 막 이러면서요. 심지어 건물주인 대학 선배 그 정현수 씨한테 미리 허락까지 받아놨더라고요. 맞아요. 월세 20만 원 내겠다면서. 네, 이건 뭐 은호로서는 진짜 속수무책인 상황이죠. 막막했을 것 같아요. 지역의 이런 행동을 단순히 재기를 위한 절박함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물론 뭐 투명 인간처럼 있을게 다시 해보고 싶은 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업 구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죠. 후배 불러서 홈페이지 제작 의뢰하고 창고 정리하고 실제로 무언가 하려는 의지는 보이는데 네, 뭔가 하긴 하죠. 근데 그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고 은호의 감정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은호도 이걸 딱 허세라고 일축하잖아요. 친구한테 말하는 거 보면. 네네. 사업이래. 웃기지 않니? 다 허세지 뭐. 더 이상 숨어있긴 싫고 빈손으로 돌아오긴 부끄러우니까 뭔가 거창한 척 하는 거잖아. 딱 이렇게요. 지역의 진심을 전혀 못 믿는 거죠. 어쩌면요, 지역의 행동은 그 표면적인 재기의지 아래에 은호의 반응을 떠보거나 아니면 관계의 주도권을 다시 잡으려는 그런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주도권이요? 네.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의 공간을 침범하는 이런 이중적인 행동. 이게 은호에게 혼란하고 또 죄책감을 동시에 유발하면서 자신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려는 뭐랄까 굉장히 수동 공격적인 방식일 수 있다는 거죠. 수동 공격적.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은호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뻔뻔함이라는 게 어쩌면 이런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결국 갈등이 빵 터진 게 지역이 창고의 창문까지 내려는 그 장면이었어요. 아, 네. 그 공사 장면. 은호가 쉬는 날인데도 작정하고 막 공사를 하려던 걸 보고 완전히 폭발하죠.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알면서 이렇게 치사하게 구는 거예요? 라고 막 소리치는데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다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지역이 그때 조금만 봐줘라 은호야. 더 이상 널 불편하게 할 이유는 없을 거야. 라고 달래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오히려 불을 지폈죠. 그렇죠. 결국 은호는 됐어요. 이 카페 매니저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건 뭐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겠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네, 완전 관계를 끊어내려는. 맞아요. 10년간의 짝사랑, 거절의 고통,
그리고 현재 이 침범까지 이어지는 이 관계 자체를 이제 끊어내려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말 절박한 외침으로 보입니다. 이 선언으로 지역도 진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표정에서 딱 드러났어요. 그렇죠. 몸들고 겨우 다시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자신을 받아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은호마저 떠나겠다고 하니 그 순간 지역의 표정에서 당혹감, 상실감 이런 게 그대로 보였죠. 네, 은호의 이 결단은 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상황은 또 다른 인물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바로 성재입니다. 아, 맞아요. 성재. 은호가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지역의 존재가 흔드는 건 은호뿐만이 아니죠. 성재 입장에서도 진짜 좌불안석일 것 같아요. 그럼요. 안 그래도 이제 막 은호에게 다가가려던 참인데. 네. 근데 지역이 떡하니 카페에 버티고 있으니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결국 직접 지역을 찾아가서 경고하죠. 네, 찾아갔죠. 나 은호한테 고백했다. 10년 참았어. 도와줄 거 아니면 신경 끄고 은호 흔들지 마. 아, 친구 사이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성재의 그 직설적인 경고에 대한 지역의 반응이 또 흥미롭습니다. 어땠죠? 겉으로는 그래 신경 안 써 이러면서 태연한 척 하잖아요. 근데 스치는 눈빛에서는 명백한 질투 그리고 경쟁심 같은 게 느껴지죠. 아, 역시. 네, 속으로는 결코 두 사람을 응원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전까지는 은호를 밀어냈지만 막상 다른 남자, 그것도 친구인 성재가 다가가려 하니까 뭐랄까 소유욕 같은 감정이 발동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성재는 또 지역에게서 은호를 띄워넣으려고 새 작업 공간까지 제안하잖아요. 네, 좋은 것 알아봐 주겠다고. 근데 은호가 단호하게 거절하죠. 여긴 내가 항상 일하던 공간이에요. 뒤늦게 들어온 건 지역 선배잖아요. 왜 제가 나가야 하죠? 여기서 은호의 자존심, 일에 대한 애착, 그리고 어쩌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복잡한 감정까지 이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네. 그런데 성재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합니다. 아, 맞아요. 그 유튜버. 네, 바로 유튜버 수빈과의 관계죠. 함께 찍은 패션 컨텐츠 영상이 의도치 않게 커플 영상으로 완전 바이럴이 되면서 순식간에 스캔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렇죠. 난리 났었죠. 은호에게 진심을 전하려는 성재에게는 정말 큰 악재가 터진 셈이죠. 회사에서도 난리가 나고 아버지한테 불호령까지 듣는데 정작 수빈은 조회수 터져서 못 내려요. 오빠 이건 기회라니까요. 이러면서 오히려 이 상황을 막 이용하려고 들죠. 맞아요. 수빈 캐릭터가 정말 야망 있고 현실적이더라고요. 네, 진짜. 수빈에게는 이게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절호의 기회인 거죠. 성재의 곤란함과는 별개로요. 그렇죠. 이 스캔들이 대중에게 성재 수빈 커플이라는 인식을 딱 심어주면서 은호와의 관계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변수가 앞으로 삼각관계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지켜보는 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정말 의외의 로맨스 기류를 보여주는 커플도 있죠. 아, 네. 이 커플 얘기 안 할 수 없죠. 바로 지원과 영나예요. 임시 운전기사가 된 지원하고 그 아나무인 공주님 영나. 처음엔 정말 상극이었잖아요. 완전 상극이었죠. 물과 기름. 지원은 영나의 그 사모님 행세를 참지 못하고 차에서 내려버리기까지 했죠. 어디서 사모님 행세야? 하면서. 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원이 과거 영나가 겪었던 스토킹 트라우마를 떠올리고 돌아오면서부터죠. 아, 맞아요. 돌아왔죠. 결정적으로 영나의 작업실 앞에 나타난 스토커를 지원이 아주 단호하게 막아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기 관계자 아니면 당장 꺼져 이러면서요. 네, 완전 멋있게. 이 순간 영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는 느낌? 뭐랄까 낯선 안도감 같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지원의 그 무심한데 툭툭 던지는 말들이 영나에게 좀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왜 맨날 엄마한테만 물어보고 살아? 자기 생각은 없어? 이 질문. 아, 이건 영나의 전곡을 팍 찔렀죠. 네. 짜증나면서도 어딘가 계속 신경 쓰이는 거죠, 그 말이. 맞아요. 평생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렵게 대하는 것에 익숙했던 영나에게 지원의 이런 솔직하고 거침없는 태도가 오히려 신선한 충격? 그러면서도 묘한 편안함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틀에 박힌 관계가 아니라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부딪히는 그런 날것의 감정이 영나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는 거죠. 네. 차 안에서 티격태격하면서도 대화가 늘고 서로를 의식하는 모습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특히 영나가 차에서 막 울고 있을 때 지원이 창문 두드리면서 수화로
미안해라고 사과하고 영라도 수아로 저도 미안해요라고 답하는 장면. 아, 그 장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서로의 감정을 읽고 교감하는 그 모습이 이 두 사람이 의외로 되게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안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예상치 못한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죠.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는 것도 정말 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지역의 잠적은 남은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와 불안을 안겼죠. 그렇죠.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연락 두절이 길어지니까 할머니는 실종 신고까지 하려고 하시고 아버지 상철은 겉으론 무심한 척하지만 아들이 남긴 그 1억 원 그걸 아내 몰래 간직하면서 소갈이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정의 고통이 가장 커 보였죠. 하루에도 심장이 100만 번씩 쪼그라드는 기분이라고 말하면서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 버티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네. 근데 남편이 돈의 존재를 숨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배신감, 절망감도 엄청 컸고요. 그렇죠. 부부 사이의 소통 부재가 오해와 상처를 키운다는 걸 또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지역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다정이 막 흐느끼면서도 애써 밝게 통화하는 장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울컥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지영 역시 걱정 말라며 괜찮은 척하지만 그 목소리 너머로 느껴지는 고통과 미안함은 숨길 수가 없었죠. 네. 서로를 안심시키려는 애틋한 마음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도 명확히 보여준 통화였습니다. 그렇죠.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때가 되면 꼭 올 거지. 뭐 이런 대화는 잠시 안도감을 줄 뿐이지 가족에게 남긴 상처의 골은 여전히 깊다는 것을 암시하죠. 돌아온다고 해도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폭탄. 진짜 폭탄이죠, 이건. 바로 영라의 어머니 고성희의 이야기입니다. 네, 고성이 점점 더 미스테리해지고 있죠. 딸에 대한 그 과도한 집착과 통제는 단순히 유별난 모정으로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어요. 비서에게까지 자신이 준 향수를 막 강요하면서 갑질하는 모습이나 영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는 태도에서 뭔가 좀 불안정한 모습이 느껴졌거든요. 결정적으로 30년 전 비밀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죠. 고성이가 평소에 그 강인함과는 달리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비밀의 무게를 짐작하게 합니다. 네, 그게 뭘까요, 도대체? 많은 시청자들이 이 비밀이 지역의 출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 네, 고성이가 왜 그렇게 지역 가족, 특히 다정에게 신경을 쓰고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 그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서는 어쩌면 드라마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30년 전 비밀이 언제,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 모든 인물들의 관계가 재정립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정체성 문제뿐만 아니라 각 가족 구성원들이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가 앞으로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화려한 날들 7, 8화의 주요 흐름들을 쭉 짚어봤는데요. 카페를 떠나기로 결심한 은호, 더욱 꼬여버린 삼각관계, 또 예상 밖의 설렘을 주는 지원과 영락 커플, 그리고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대한 비밀까지. 정말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회차들이었습니다. 특히 30년 전 비밀이라는 아주 강력한 떡밥이 단져진 이상 앞으로 인물들 간의 갈등과 감정의 경랑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비밀이 밝혀졌을 때 각자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마주해야 할 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지켜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러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앞으로의 전개를 한번 예측해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때로 발견되는 비밀은 관계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서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이 드라마를 좀 더 깊이 있게 즐기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